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 회장입니다. 일요일이네요 벌써. 시간 참 빨리 가죠. 일요일 새벽 6시 일찍 일어나는 것도 이제 습관이 돼야 되며 습관이 안 되면은 일어나기 힘듭니다. 왜냐?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일찍 주무셔야 하는데 매일 저녁에 꿀잠 자게 만드는 세 가지 습관이 있어. 꿀잠. 여러분도 꿀잠 자야죠. 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천 회장이 이 꿀잠 자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매일 저녁을 꿀잠 자게 만드는 세 가지 습관이 뭐가 있냐? 잠을 잘 자는 것은 정신 건강, 몸 건강을 위해서도 삶의 활력과 인생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인생을 조금 더 생산적이고 활동적으로 이제 보내고 싶다면은 반드시 다음의 5가지 규칙을 지켜서 꿀잠 자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어떤 게 있냐? 5가지가 아니고 3가지인데 참. 첫 번째, 자기 전에는 재미있는 것을 피해야 돼요. 피해라. 재미있는 것을 피해라. 유튜브 영상을 본다거나 뭐 게임을 하는 등 나름 그 내 자신을 재미있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은 숙면의 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행동들은 아드레날린을 막 분비시킵니다. 아드레날린. 이런 걸 분비시켜가지고 이 교감 신경계가 막 활성화되도록 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숙면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약간의 빛도 허용하지 마라. 숙면을 위해서는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성분이 분비되어야 하는데 이 성분은 굉장히 빛을 싫어합니다. 이 멜라토닌을 활발히 분비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히 빛을 차단하고 이 어두운 상태를 만들어야 돼. 어두운 상태. 이 어두운 상태가 안 되니까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침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녁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만큼이나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숙면을 유도하는 그 멜라토닌은 아침 시간에 활성화되는 그런 세로토닌이 이 변화한 물질이기 때문이겠죠. 세로토닌은 아침에 햇볕을 쬐일 때 그리고 가볍게 운동을 할 때 가장 활성화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녁에 푹 자고 싶다면은 아침 해를 보고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제가 이야기한 3가지 한번 꼭 명심하시고 실천을 해보세요. 자기 전에는 재미있는 것을 피하고, 두 번째는 약간의 빛도 허용하지 말고, 세 번째는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보자.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숙면 잘 취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듣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어느 정도 단련이 됐어요. 3분기 이제 회계 결산일인 9월 말이 이제 다가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열 삼성전자의 그 실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상반기 저점을 찍었던 실적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되살아날 거라는 그런 점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큰 이견은 없지만은 그 회복 속도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증권정보업체 FN가에 대해 보니까 국내 증권사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가 2조 5,324억이에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했을 때 76.66%나 줄어든 금액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10조 8,520억 원에서 4분기에는 4조 3,060억 원, 올 1분기 6,400억 원까지 영업이익이 줄었다가 2분기에는 6,690억 원으로 바닥을 막 다져요. 그리고 올 3분기에 조단위 흑자로 복귀하는 그림입니다. 실적 회복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실적 발표가 다가올수록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지는 분위기라고 하죠.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그 전망치가 지난 6월 3조 6,795억 원에서 7월에는 2조 9,891억, 지난달 2조 9,666억, 현재는 2조 5,324억 원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삼성의 3분기 흑자 규모가 2조 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대세인데 이달 들어서 삼성이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내놓은 증권사가 모두 10곳입니다. 이 중 절반인 5곳이 1조 원대 영업이익을 예상했어요. 2조 원대 영업이익 전망치를 내놓은 증권사도 3곳도 2조 330억 정도 됩니다. 현대차, BNK가 2조 800억,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이 2조 3160억 정도 보는데 시장 평균보다 낮은 전망치를 내놓았어요. 눈길을 끄는 점은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지는 와중에도 3조 원, 4조 원 정도 수준의 높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증권사도 있다는 겁니다. 이달 들어서 그 나온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 유안타네요. 유안타증권 4조 한 740억 정도 보는가 봅니다. 가장 낮은 곳은 키움이고 1조 한 3,940억 정도. 이렇게 예상치가 3배 가량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합니다. 관건은 지난 1분기랑 2분기 각각 4조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삼성의 반도체 부분이 올 3분기에 적자폭을 얼마나 줄었느냐 하는 점인데,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유안타가 3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적자 규모를 2조 원대로 예상한 반면에 가장 비관적이었던 키움도 4조 원대 초반에 이제 적자가 날 것이라고 보죠. 최근에 반도체 업황 반등이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이제 주식시장에 팽배한데, 이렇게 감산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재고 피크아웃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업황의 그 반등 시그널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해질 것이다. 영업이익이 한 3조 원 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찌될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애리조나주가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 최첨단 그런 공장을 지어달라면서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현재 애리조나주에는 그 TSMC하고 인텔이 각각 400억 달러,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최첨단 그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그 투자 유치에 현재 그 나서고 있다는 거죠. 케이트 홉스 주지사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데, 그 홉스 주지사는 지난 21일, 20일에 그 방한 기간 중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그 정부 지방 고위 단체 그 고위 관계자들의 외에도 이제 삼성전자 등 그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이제 방문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홉스 주지사는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등 그 인센티브하고 이미 갖춰져 있는 그 반도체 산업의 그 생태계 등을 내세워서 애리조나주에 투자를 방불을 하는 거예요. 세계 2위 패키징 업체죠. 엠코 테크놀로지. 이 엠코 테크놀로지의 법인이 있어요. 한국 법인 엠코 코리아. 이 송도 공장을 방문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 최근에 그 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 패키징 공장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지난 7월에 케이트 갈레고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장이 이제 엠코 코리아를 이제 방문하기도 했죠. 이 왼쪽에 있는 여자분이네요.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주 주지사네요. 여자분이 주지사입니다. 좀 대단한 여자 같아요. 이날 그 지종립 엠코 코리아 사장 등을 만난 그 홉스 주지사가 엠코의 그 애리조나주 패키징 공장 건설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남 반도체가 모태인 그 엠코 테크놀로지는 한국의 광주, 인천 송도, 부평 등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 등의 공장을 두고 있어요. 현재 미국에는 본사와 영업 조직이 있는데 대규모 생산 시설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엠코 송도 공장의 그 최첨단 패키징 라인을 견학한 홉스 주지사는 엠코는 이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하고 그 테스트의 그 글로벌 리더다. 그래서 엠코하고 그 애리조나주가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 윈윈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협력을 다지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방안에 앞서 가지고 대만을 찾은 그 홉스 주지사는 지난 19일 대만의 그 타이페이시에서 열린 미국 대만 반도체 이 공급망 포럼에서 TSMC하고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하죠. 아직 해결해야 할 그 과제가 많은 상태이지만 TSMC하고 긍정적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애리조나주는 미국 반도체 제조 산업의 중심지로 꼽히는데, 이 코트라에 따르니까 20년 5월 이후
미국의 전역에서 발표된 58건의 반도체 산업 신규 그리고 확장 투자 계획 중에 애리조나주에서만 이 총 14건의 투자가 발표됐어요. 총 투자액은 617억 1천만 달러인데 TSMC하고 인텔이 신규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발표했고 텍사스주를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어요. 애리조나주는 그 삼성전자가 미국의 최첨단 파운드리 신축을 결정했을 때도 이 텍사스주하고 함께 유치 경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애리조나주는 1조 원 규모 세제 혜택 등을 제안을 했는데 삼성은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신규 공장 부지로 낙점을 했고 삼성은 테일러시가 제시한 인센티브 차로 30분 거리인 오스틴에 이미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 점을 감안을 했겠죠. 이 텍사스하고 애리조나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세제 경쟁력은 높은 편에 속해요. 지난해 조세 전문 싱크탱크인 텍스 파운데이션이 비즈니스 세제 환경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법인세, 개인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실업보험세 등등해서 한 5개 정도 항목을 평가를 했는데 투자기업 관점에서 미국 50개 주의 세제 경쟁력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겠죠. 텍사스는 전체 50개 중에서 세제 경쟁력 13위를 차지했습니다. 법인세는 한 47위예요. 재산세 38위, 판매세 37위 이렇게 낮은 경쟁력을 보였는데 개인소득세 항목에서는 7위를 기록을 한 거죠. 애리조나는 종합 19위를 차지했고요. 재산세 11위, 개인소득세 16위에서 높은 점수를, 판매세는 41위, 법인세 23위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텍스 파운데이션은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가 48위예요. 전국 최저 수준의 세제 경쟁력을 보임에 따라서 투자 기업들에게 애리조나가 대체 투자 지역으로 어필할 여지가 충분히 보인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 주지사 참 보기 좋네요.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 저게 진짜 정치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맨날 싸움질을 하고 있고, 자기들 이권에만 저렇게 혈안이고 있으니 참 갑갑합니다. 참 보면은 인공지능 열풍으로 이제 상승세를 타던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6만 원대로 주저앉았어요. 계속 좀 꼬라박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이 짧은 그 V자가 아니라 이 바닥이 길고 회복 기울기가 완만한 나이키 모양, 이 나이키 모양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 전망이 좀 확산됐기 때문이겠죠. 최근에 삼성 주가는 6만 9천 원 선을 오르내리는데 삼성 주가가 9월 15일 7만 2천 원까지 올랐어요. 같은 날 19일 6만 9,800원으로 내려가지고 도로 6만 전자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AI 투자가 기대만큼 빠른 속도로 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이 IT 산업 수요도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에요. 주로 기관애들하고 개미들이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를 했죠. 삼성전자 그 주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올 3분기 실적이 예상을 밑돌 거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의 3분기 매출의 컨센은 68조 1,402억 원을 찍게 됐고 지난해 3분기보다 11%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 컨센은 지난해 3분기 대비 75% 줄어든 2조 6,473억, 당기순이익은 67% 줄어든 3조 443억입니다. 삼성의 3분기 실적 컨센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입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외인들이 이제 9월 들어서 20일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6,200억 정도 가량 순매수를 했고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도 삼성입니다. 이는 외국계 IB들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린 결과인데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3,000원으로 높였어요.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7월 말에 목표가가 88,000원이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HBM 이쪽 분야의 후발 주자지만은 25년쯤에는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거로 보고 골드만은 삼성 오너일과의 그 블록딜, 이 블록딜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삼성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CT증권이죠. CT증권은 지난 8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12만 원이야. 파원들이 HBM 첨단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점으로 꼽았다. 강점으로 꼽았다. 제발 12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다. 좀만 참아봅시다.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좀 일찍 일어나셔서 영상 들으시고 아침에 나가서 좀 운동 좀 하시고 활기찬 일요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